작은 놈을 살리자. 근데 과연 그게 작은 놈을 살릴 수 있는지는 우리가 검증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나은 게 뭐냐 이거를 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권에서도 지방 대도시를 키우자 수도권이라는 거인에 대항하는 소인이 아닌 그래도 한 중간 이상쯤 되는 애들을 갖다가 태권도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냥 싸우게 만들자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업도 대기업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소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주면은 사실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고 관리도 안 돼요. 이 중에서 어떤 놈이 이제 성공할지도 모르고 차라리 일정하게 성공한 대기업은 그래도 아직까지 낙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몰빵을 때려주자. 근데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또 다행스러운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부품 소재 장비 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B2C 소비자 기업들은 거대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중견 기업들 보면은 뭐 물론 있어요. 중견 기업들이 이제 B2C 하는 애들도 꽤 쿠쿠 뭐 이런 애들이라든지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부품 소재 장비 쪽에서 이제 대기업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 책에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자라는데 저는 그 반대하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야 된다.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밑에 협력업체들도 또 같이 옛날처럼 이렇게 같이 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기 항상 말하지만 이제 그 전속 거래가 가지고 우리나라는 수직 계열화 여기서 수직 계열화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수직 계열화가 가지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체제에서 못 벗어나면서 결국은 그 수직 계열화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원청, 하청, 협력업체, 1차 협력, 2차 협력들이 독립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R&D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R&D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어떻게 여기에 R&D를 대신해주는 또는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출연료는 그런 시스템을 짜여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의 용역을 받든지 아니면 다시 국책기관, 정부 부처한테 용역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능을 확실히 분리를 시켜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응용 기술 쪽, 응용 R&D 쪽을 중소기업 협동연구 쪽으로 하야 돼.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프라운호퍼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 방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중앙정부가 돈을 내고 전략적 방향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이 돈을 각 지방별로 매니지를 하는데 실제로는 프라운호퍼가 그걸 대행을 하면서 과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과제를 정하는 우리는 과제를 정부가 정해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이 과제를 따먹기 위해서 자기가 할 줄 알든 모르든 막 뒤에 업체 붙이고 뭐 해갖고 요거를 따먹는 자기 본업과 상관없이도 따먹는데 그게 아니고 과제 자체를 중소기업이 정하되 정부는 그 과제가 전략적 방향에 맞나 틀리냐만 보고 맞으면은 일단 해주는 이제 그러면서 기업들도 일정하게는 돈을 내는 이제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R&D 인력이 없어서 못해요. 안 오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돈은 좀 낼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논문에서는 이런 모형의 국가를 네트워크 발전 국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전 국가는 발전 국가인데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과거처럼 이게 피라미드형 발전 국가가 아니라 네트워크형 발전 국가여야 되고 네트워크에는 분명히 그 허브앤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걸 뭐라 하지? 살을 허브는 스포크라고 그러잖아요. 스포크가 살인데 이제 분명히 이제 허브들이 있어야지 몇 개가 이게 되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발전 국가 또는 그거를 요즘 용어로 하면은 플랫폼 발전 국가라는 용어를 저 같으면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발전해 아니면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래도 공용 기능 플랫폼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공용 기능이거든요. 이건 네가 안 해도 돼. 예를 들어서 프린트 기능 뭐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기능 네가 안 해도 되고 이 OS 안에 넘어오면은 너는 기능을 꺼내 쓰면 돼. 이게 플랫폼인데 이제 분야별로 이런 플랫폼을 좀 정부가 만들어줘서 기업들이 그 부분은 갖다가 공유를 하면서 각자 경쟁을 하는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창업이 왜 안 되느냐? 사실 금융기관이 평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한회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유한회사를 잘 안 하고 그냥 개인회사식으로 많이 하는데 유한회사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하다가 실패하면 뭐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집이 넘어가거나
내 가족이 뭐 누가 보증을 서야 되거나 이런 게 없이 아니 나 이거 투자 받아갖고 했는데 실패했어 끝이야 나 그 다음에 또 그냥 어디 가서 또 일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회사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은 기업들이 평가 능력이 없어요. 금융권에 보면은 전문가들이 없어요. 산업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공대 출신의 은행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대 출신들이고 공대 출신이 은행에 가야지 아 이 사업이 못하려면 평가를 하는데 거꾸로 관치금융이 유산인 거네요.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평가를 못하니까 담보 갖고 와. 음. 그래서 담보 갖고 와서 망하면은 담보 다 뺏기고 난 이제 파산 그야말로 개인이 그냥 망하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평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아까도 보면 정성 평가 얘기하는 저는 정성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량 평가는 일정한 정도까지만 정량 평가를 하고 그 수준을 넘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정성 평가로 가야 되는데 정성 평가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공론화라고 할 수 있는데 공론화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법원 그 뭐죠,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 배심원제. 배심원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가 이렇게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배심원은 왜곡이 발생하지 않게 는 최소한 2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혜법칙, 큰 수혜법칙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면 입학사정관 한 명이서 여러 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의 주관이 정성적인 주관이 너무나 개입되는데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사실상 거기서 튀는 의견들은 이제 제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토론을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한 학생을 평가하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과 평가에 우리는 투자를 안 한다. 우리가 마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육과 투자에 평가 안 합니다. 뭐 장비빨을 세우는 경우는 있지만은 교육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 체계와 교육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인데 그거 안 하고 교사나 교수한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판서 내지는 그냥 혼자서 가르쳐 그게 아니고 강의 자체를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머처리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공학자부터 시작해갖고 심리학자도 들어가고 뭐 다양한 업계도 들어오고 해서 하나의 이 프로덕트를 내놔야 되는데 교육 시스템을 근데 그걸 우리나라는 그냥 교수 한 사람 또는 그냥 교사 한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투자를 안 한다. 그다음에 평가에 투자는 안 해요. 교육을 했으면 얼마나 잘 교육되니 평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평가는 아까 말했지만 학교도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정부가 돈 주면은 입학사정관 고용하고 정부가 돈 안 주면은 입학사정관 해고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거죠. 돈 주니까. 근데 기업만 해도 이미 옛날에는 입사시험 보고 갔지만 요즘 입사시험 안 하고 여러 차례 이제 그 검증 과정을 거치고 뭐 합숙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는 왜냐면은 더 이상 얘네를 평가하는 방법이 사지선다형을 평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론사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기관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사실 평가를 위한 투자를 잘 안 한다. 예, 저는 그래서 교육과 평가에 둘 다 투자를 해야 되고 정성 평가를 최대한 객관화시켜야 노력이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은행 금융기관이 평가하는 데서도 이제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제 학부에서 수학, 영어, 뭐 수학, 물리 이런 걸 가르치는데 저는 이제 기초 과목도 중요한데 사실 응용 수학이 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야 된다. 실용 수학이라고 고등학교 나왔는데 내용이 너무 허접해서 제가 보고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수학 공부하는 애들이 미국 나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용 문제를 접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수준을 좀 낮추더라도 또 문과, 이과 상관없이 다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프트웨어 아까 이제 여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처음부터 세계를 지향하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창업을 했는데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왜요? 왜냐하면 그런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대표적인 사례가 90년대 그 회계 ERP가라고 있어요. 이제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ERP 열풍이 불었을 때 인도에 굉장히 큰 이름도 타타는 아니고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 회계 그 소프트웨어 ERP를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독일의 세비라고 SAP라고 얘네가 다 잡았어요. 왜냐? 그거는 소프트웨어는 현실을 어떻게 보면은 모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문화가 독일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모델링해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좋은 거지 얘들이 소프트웨어 코딩을 잘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 그 프로덕션 시스템을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면 그걸 외국에서 재벌 비자금 소프트웨어를 뭐 그런 걸 가져갈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관련 사실 우리나라 게임이 유명한 이유는 게임은 전 세계로 많이 팔리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네. 사실은 소수만을 딱 챙기고 나머지 버렸잖아요. 네. 다행히 버려서 애들이 게임을 한 거예요. 게임이나 하자 이렇게. 게임이나 하자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인재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냥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뭐가 세계에서 남들이 배우려고 하는가라는 비소프트웨어적인 분야를 먼저 정하고 그거를 갖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만약에 효율화시키면 남들이 다 배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SI 있잖아요. SI 말씀하셨잖아요. SI를 우리는 지금 어떤 식이냐면 커스터마이징 SI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업한테 클라이언트가 야 우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걔들이 이렇게 딱 그걸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RFI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RFP죠. RFP를 던져주는데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이제 SI라고 안 하고 그냥 잠깐만 이름 굉장히 까먹었다. 자기네께 딱 있어요 솔루션이. 니네가 이 솔루션을 맞춰. 왜? 이 솔루션이 가장 선진적이니까 니네가 조직을 뜯어 고쳐라. 그러면은 이게 스트림라인화 된다. 니네 조직을 갖다가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 소프트웨어를 놓고 니네가 조직을 뜯어 맞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냐면 니네가 얼마나 회사가 규모가 커서 우리가 니네한테 맞춰주냐. 이미 이제 독점화 현상이 물론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것도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잘하는 게 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소프트웨어로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른 얘기도 할 게 꽤 많긴 하지만 뭐 여기까지 오늘은 좀 말씀드릴게요.